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짜 부동산 그럼요. 청구제가 필요하다. 도로 호남당, 도로 영남당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 뭐 신문까지 들고 오셨는데 뭐 할 얘기가 좀 있으세요? 요즘 경제, 부동산, 전세 이런 기사를 보면서 야,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왜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총리를 되게 지금 오래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전세도 이제 나가야 되고 전셋집을 못 구한대요. 네. 그리고 의왕에 있는 의왕에 집이 집을 있으시잖아. 팔려고 했는데 지금 세입자가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다시 말해서 임대차 3법을 이제 주도한 경제부총리가 이제 전세 난민으로 그야말로 나앉게 되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야, 과연 법이라는 게, 법 제정이라는 게 야, 진짜 부작용과 역기능이 참 많이도 발생하는구나. 이건 세상이 다 웃을 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을 만드셨으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본인이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 전세 매매가 어려운 건지.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그냥 본인이 정책 담당자로서가 아니라 그 증인으로 나가서 한번 본인이 증언을 한번 하셔야겠네. 아니, 진짜 국회에 가서. 이 홍남기 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아마 대국민 부동산 대책 청문회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짜 부동산 그럼요. 청문회가 필요하다. 광화문광장에서. 최대 이슈죠. 뭐 광화문 광장에 가서 뭐 문재인 정권 뭐 이렇게 물론 이런 얘기만 할 거 아니라 이 서민들의 이 고통을 호소하는 이런 집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저도 한번 좀 나가볼까 하는데. 또 어제는 그 무슨 리건 뉴스 아니면 강서구에 49제곱미터의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 하도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제비뽑기 했다면서요? 제입뽑겠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기자를 33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법을 만들 때 제발 명분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 좀 직시해달라. 우리 저 잘 모르는 경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저 이 얘기나 좀 해봅시다. 지금 민주당의 그 동교동계 원로들이 재입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도로 호남당 논란이 나왔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종인 그 위원장 흔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경선 그 준비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유일호 전 부총리를 내치고 대구 출신 김상훈 의원을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배경에 결국은 도로 호남당, 도로 영남당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이낙연 대표가 사실 정통 호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호남당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싹둑 잘라버린 건 저는 잘했다고 봐요. 싹둑 자르지는 않았고 그냥 그 항상 엄중하게 좀 관찰하시다가 여론이 조금 이렇게 불리하게 돌아가시니까 그때 자르셨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결과는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권노갑 고문이나 정대철 고문 두 분을 이제 겨냥한 건데 사실 두 분들이 들어오나 들어오지 않으나 사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대통령 만들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물론 민주당의 뿌리가 그 DJ와 평화민주당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뭐 절대적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분들이 지난 그 대선 때 한 일을 모든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적대적 행위를 했습니까? 심지어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면서 이런 아주 정치적 그 실패를 맛보게 한 그런 장본인들이세요. 이분들을 민주당에서 받아들인다? 이거는 정말 명분이 없는 일이고요. 이건 도로 호남당으로 가는 정말 패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낙연 대표께서 결정을 잘했다고 이건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이낙연 현 대표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노컷 카톡을 많이 촬영하는데 처음으로 칭찬하는 것 같아요. 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그 유일호 그 전 부총리가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경선 준비위원장으로 원래 내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당내 일부에서 반발했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친박 핵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이유가 안 돼요. 왜냐? 김종인 위원장보다 박근혜 친박에 대해서 넌더리 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유일호 전 부총리를 경선 준비위원장을 내정했는데 이분을 내치자고 한 거예요. 친박이라는 것은 그냥 허울 뿐이고 그보다는 영남 주류들이 특히 TK들이 당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김종인 위원장 흔들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유일호 사실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경제부총리도 하고 박근혜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분이야말로 유치송 전 민한당 총재의 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보수 합리성을 추구하는 분인데 이분을 내친 것은 사실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도 영남 특히 DK의 주류 세력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다. 그래서 자칫하다가 저 당이 도로 무슨 당? 영남당이요.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영남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얘기를 꺼냈습니까? 비례대표 의원 25%를 호남에 배정하는 걸 당원 당규로 입법화하자, 정하자고 했는데 이거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왜냐? 영남 주류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5% 결코 작은 숫자 아닙니다. 이거를 호남에 내주다 절대로 영남 주류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도로 영남당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도로 영남당으로 가면 모든 선거에 계속해서 질 겁니다. 동의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참패, 필패를 할 겁니다. 아니 이미 결과가 보여줬잖아요. 네. 지난 연속되는 큰 선거 4번, 5번에서 계속 졌어요. 네. 그래서 진짜 영남 주류라고 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보수적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싶으면 일단은 시말이 많지 탈색을 해야 합니다. 그 탈색할 수 있는 그 인물이 김종인 사실 비대위원장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명 그리고 당 색깔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비례대표까지 그리고 사선 다선 이제 그 연임 금지까지도 제안했던 것들은 사실 고루하고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과거 정당의 이미지를 탈색시키자 이 의미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 국민의힘이 지금 영남 중진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이렇게 멀찍이 이렇게 너 얼마나 잘하나 한번 두고 보자라는 식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참 힘들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잘 굴러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지지율이 다시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4.5%포인트가량 떨어지는 바람에 31.3대 30.2로 거의 붙었어요. 1% 그렇죠. 오늘 발표한 건 붙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살 길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를 지향하거나 이런 분들이 다시 나라를 한번 그 권력을 잡고 운영해 보겠다라고 생각이 있거든. 시말이 많지 김종인 위원장보다 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올라오기 전에 저한테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단순한 사모펀드의 금융 사기 사건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다. 우리 김 기자는 양쪽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쪽에 약간 솔직히 저는 이게 권력형 게이트인지 단지 개인 차원의 그 비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성의 없이 수사라고 지시를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검찰이 수사팀이 대폭 강화한 걸로 봐서는 이 정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력형 게이트와는 거리가 멀다는 그 자신감을 내비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만 할 뿐입니다. 사실 그 역대 정권들이 대부분 게이트성으로 다 마지막에는 망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또 국무총리나 당 대표가 얽힌 그러한 일들은 저는 사실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진아 그 변호사가 청와대 이제 행정관이었잖아요. 근데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벼슬이요, 그 굉장히 높은 벼슬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저 선임 행정관 정도라면 뭐 좀 이렇게 고위층 정책 결정자들 수석들하고 교류할 일이지만 선임 행정관도 아닌 일개 행정관이 청와대 내 그 대통령을 비롯한 그 권력 주변의 인사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청와대 기자를 2년 반쯤 했는데 사실 별로 없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 수석이 대단한 것 같지만 네. 안에서 오면 심하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위세를 드러낼 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또 그들을 팔아먹는 세력들이 많아. 이거는 검찰이 잘못한 거예요. 추미애 장관도 이 부분 잘못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사태가 지금 확대 재생산된 거거든요. 처음부터 수사를 다부적해가지고 이 리스트가 나왔을 때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권력으로 무슨 일을 해가지고 돈을 먹는 그런 구조보다는 친분관계, 평소 그리고 서로 간에 이해가 걸렸을 때 사실 주거니 받거니 하지 옛날처럼 청와대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찍어 눌러서 된다? 그런 세상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제가 요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결국 제가 우려했던 5위까지 떨어졌어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방송을 할 때 광화문에 나와서 저는 한글날 손혁 감독 퇴진 시위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한글날 집회 광화문에 나가서 손혁 키움 히어로즈 감독 퇴진을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몇 시간 뒤에 정말 경질됐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BTS 얘기를 하면서 BTS 방탄소년단 멤버들 병역 면제는 하지 말고 입영을 연기해줘라 그렇게 제안했잖아요. 그 활동 기간을 좀 연장해 주는 것은 있을지언정 병역 면제를 하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병무청장이 국회에서 엊그저께 답변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제안들이 사실 상당 부분 반영이 되는데 그들이 노컷 카톡을 보고 있는지 안 했는지를 사실 그거 확인할 길이 없네. 저희가 정치권의 상황을 약간의 통찰력으로 예측하고 전망한 것들이 거의 제가 99%가 맞은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놀랄 정도로. 원래 잘한 저희 척 아니에요. 노컷 카톡은 그만큼 그 객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드리는 내용이니까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보지 마시고 저희 노컷 카톡 와서 보신 김에 구독 찍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사에 대한 이해와 식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